11번의 답은 현금 상품 매출인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프로그램을 이분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몇 분법으로 만들었다고요? 이분법. 그래서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12번 영업용 응접 세트 18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요 응접 세트는 그냥 비품으로 볼게요. 예, 요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접 세트 뭐냐면 찻잔, 주전자. 예,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응접 세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무에서는 회사마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그냥 비품으로 볼게요. 뭘로 볼 거예요? 비품. 그래서 구입했으니까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뭐 들어왔다고요? 비품 18만 원. 그다음에 비품은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죠. 언제 주기로 했어요? 월말. 그러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왜냐면 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부채의 증가. 일단 적으시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외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 지금 찻잔하고 주전자는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래 거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미수금이라는 건 돈을 받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줬으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갚아야 되니까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부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푸른 상에 상품을 6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하셨죠? 외상으로 했죠. 네. 그러면 상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야? 상품 매출. 근데 샀을 때 상품 매입은 없어요. 샀을 땐 그냥 상품이고 팔았을 때만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정해진 거로만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치 팔았냐면은 60만 원. 돈 벌었다.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6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분 드릴 테니까. 그래서 14번 보시면은요. 외상매입금 40만 원을 뭘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지급했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분기할 때에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차변 알면 차변, 대변 알면 대변. 그래서 뭘로 지급했다고요? 현금. 주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4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은요. 외상으로 샀죠? 외상 매입금 40. 뭐의 감소? 부채의 감소. 근데 여기 잠깐 봐보세요.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리는 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나중에 찾으면 되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외상매입금이죠. 그럼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 하는데 여기에서 외상매입금 치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부채라고요? 유동부채라고. 그래서 나중 되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외상매입금이야. 그러면 이게 부채냐 자산이냐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때문에 공부량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이었으면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야. 현금은 자산이야.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모르면 증가감소를 거꾸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은 알려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량은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15번 외상매입금 2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뭐 했죠? 지급했죠.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요? 25만 원. 그럼 당좌 예금은 통장이죠.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근데 왜 감소해요? 돈 나갔으니까. 돈 나가면 통장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돈이 왜 줄어들었나 봤더니 외상 뭐 때문에요? 매입금. 그래서 25만 원. 여기도 부채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요. 사용 중이던 비품을 35만 원에 팔고 대금은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35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팔았죠?
비품 팔았죠. 비품 35만 원.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러면 대변엔 자산의 감소. 그래서 분개하실 때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차변에 현금 쓰면서 머릿속에서 아 자산 증가야. 그다음에 대변에 비품 쓰면서 뭐야? 자산의 감소야. 이게 실시간으로 되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다 잘 되면 여기 있겠어요. 앞자리에서 저처럼 수업해야죠. 그 다음에 17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돈 받은 것만 틀린 겁니다. 대금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팔았으니까 대변의 비품 얼마예요?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이에요. 이때는 왜 미수금이냐면 비품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고 쓰려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비품의 대표적인 게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냉장고, 뭐 TV, 아니면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팔려고 사요, 쓰려고 사요? 쓰려고 사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상 매출금은 언제만 쓸 수 있다고요? 팔려고 할 때. 상품을 상품을 처분할 때요? 상품을 처분할 때라고는 안 나오고 상품을 매출할 때라고 나올 거예요. 아, 비품 파는 거요? 정확하게 다시. 네. 상품은 쓸모가 없어져서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품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야. 그럼 이게 상품이잖아요. 컴퓨터가. 네. 그러면 컴퓨터는 쓸모가 없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비품이죠. 네. 그래서 비품이 쓸모가 없어서 팔았다가 되는 거죠. 지금 16번하고 17번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게 초반에 잘못 입력되면 후반에 고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상품이 쓸모없어서 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은 파는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된 거든 새 거든 상관없이 외상 매출금이고 비품은 파는 거라고요? 쓰는 거라고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거니까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미수. 그리고
분계는 한 300개는 풀어봐야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 감이 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맞춰도 내가 잘 알고 맞추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한 2, 300개는 풀어보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8번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 주고 사셨어요? 5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2만 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얼마 드렸대요? 2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줬대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 내일 배우는데 주는 어음을 지급어음이라 그래요.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어음. 그래서 내일 배우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배우는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약속어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안 주면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가 어렵지 않아요. 약속 안 지키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다, 받으러. 준다,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보다 조금 더 상세 내용은 내일 할 겁니다. 일단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부터 또 볼게요. 그래도 50분까지 시간 한 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업 끝날 때까지 풀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수업 시간보다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풀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 풀면 또 만들면 되죠, 뭐. 뭐 만드는데 뭐 하루면은 한 몇백 개 만드니까요. 그러면 19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뭐야? 단기. 그래서 단기 나오면은 긴 거라고요? 짧은 거라고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의 뜻이 뭐죠? 네, 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분기 연습하실 때는 두 가지의 초점을 좀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뜻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좀 힘든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초반에 좀 힘든 게 후반에 편합니다. 초반에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후반에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힘든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도 초반에는 좀 힘들더라도 공부 좀 조금씩 더 하시고 그러면 초반에 해놓으면 후반 가면 어때요? 편해요.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에는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왜 그러냐면
내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일 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전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딴 거 없고 내가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정리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지나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렇게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죠. 지금은 이제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지 지금은 솔직히 거의 준비 안 해요. 준비할 것도 없고 자료도 다 있고. 근데 이제 뭐는 준비하냐면 연도마다 세법이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준비해야죠. 왜냐면 바뀌는 거는 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빼놓고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초반에 내 자료도 아니고 남의 자료 갖다 쓰고 편하게 만약에 수업을 했다 그러면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료 준비하느라.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특이하신 분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초반에 좀 고생을 하는 게 후반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뜻은 짧게 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뭐 받아야 돼요? 이자. 그래서 10만 원하고 15,00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11만 5천 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집에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들고 다니세요. 시험장에서도 계산기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들고 다니십시오. 그 다음에 대변에 짧게 빌려줬다.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얼마요? 10만원. 자산의 감소. 왜냐면 받을 건 자산이에요. 줄 건 부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이자 받았대요. 이자 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얼마요? 15,000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20번. 단기 차입금의 뜻이 뭐예요? 단기는 길다 짧다? 짧다.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차입금의 뜻이 뭐냐면 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의 반대예요. 대여금은 빌려 주는 거. 차입금은 빌려 오는 거. 입자가 들어올 입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빌리면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돼요.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빌린 돈 1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있었어요? 3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10만 원하고 3만 원이니까 합쳐서 얼마예요? 13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빌려준 거 얼마 있었어요? 빌려온 거 10만 원 있었죠. 그 빌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차입금 10만 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주는 이자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얼마요? 3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못하신 분 정리하시고 다 하신 분은 21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이사이에 시간 드리는 이유는 풀어보는 것도 있고요. 혹시 못 적으신 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적으시라고 사이사이에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상품 40만 원을 뭐 했죠? 매입했죠. 매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요? 4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 중 30만 원은 수표 발행했대요. 뭐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얼마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만 원. 부채의 증가인데 왜 외상 매입금을 써도 되냐면 뭐니까요? 상품이니까. 상품의 목적은 사다가 뭐 할 거예요? 팔 거야.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며칠 했어요? 이틀 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잖아요. 온 길보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끝나기 이틀 전이야. 근데 이걸 못 풀어.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잘 안 되는 거 맞고 이상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어우, 저만 못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못하는데, 모르는데 그냥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몰라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꼭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막 인터넷 뒤지고 책 찾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알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가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제 주특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혼자서 막 고민해갖고 맨 땅에 헤딩해서 성공했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성취감 이런 건 큰데 실패했을 때의 후유증도 엄청 커요. 왜냐면 혼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더라고요. 실패했을 때는. 그 다음에 22번 컴퓨터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용이요? 영업용. 무슨 용이요? 영업용.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팔 게 아니다. 판매와 관련이 없다. 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품이 얼마예요? 200입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120만 원은 뭘로 줬어요? 현금 줬어요. 얼마 줬어요? 12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잔액은 월말에 주기로 했죠. 우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요? 비품은 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3번. 상품 50만 원을 뭐 했어요?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대금은 약소금으로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상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얼마요? 50. 돈 벌었다.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했죠? 약속 어음으로 받았죠. 받았다. 무슨 어음? 받으럼. 주면은요? 지급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답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시다 보면 맞았으면은 그대로 계속 기억하면 되고 틀렸으면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죠 뭐. 여기에서야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회사 가서 틀리면 이거 골치 아파진다고요. 왜냐면 회사 가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요거 얼마예요? 네, 101만 원이죠. 근데 이거 읽으라 그러면 간혹 가다가 100만 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잘 안 읽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근데 쉼표로 봤을 때는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어떤 여직원이 10만 원을 보내려고 은행에서 썼는데 거기 은행 직원이 쉼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숫자 쓰면 그 옆에 뭐도 쓰죠? 한글로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이게 숫자만 쓰니까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숫자까지, 그 글씨까지 확인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왜냐면 10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는 완전 틀리죠. 공 하나 더 붙으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10억까지 계좌이체 해봤거든요. 한 방에. 네. 나중에 혹시 10억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네.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우리 집에 10억 있다, 없다? 없다. 실수하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4번 상품 매매 중개 수수료 4만 원을 뭘로 받았죠? 네,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4만 원. 대변에 수수료 받은 걸 수수료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수익. 그럼 수수료 주면요?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비용. 왜냐면 수익의 반대적인 개념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 그랬죠. 그럼 이자 주면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은 25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은요. 오늘은 26번까지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25번 보시면 상품 얼마요? 70만 원을 뭐 하셨죠? 네, 매출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대변에 어디 갔냐? 상품 매출 얼마요? 70만 원. 수익의 증가. 그래서 돈 벌면 수익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40만 원. 자산의 증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만 원. 여기도 자산의 뭐요? 증가. 나머지는 외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것만 유일하게 저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부정확해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질문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푸세요. 26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맞추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판 거고 26번은 뭐 한 거죠? 산 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치 사셨어요? 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2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뭐 했대요? 지급했대요. 지급했다. 무슨 어음? 지급 어음. 얼마 지급했대요? 20만 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어떻게 했죠?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샀다. 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만 원. 부채 뭐요? 증가. 되셨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세요.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은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